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동차 참 좋아하시죠? 저도 젊은 남자다 보니까 자동차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다양한 어떤 도로교통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어떤 사고를 겪어보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자, 물론 운전자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대 운전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보행자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보행자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과실 비율이 존재하는 이런 애매한 경우들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자, 최근에 이른바 민식이법이라는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 취지는 물론 이제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 근처의 스쿨존에서 그런 발생하는 교통사고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법의 내용이 좀 빈약하기 그지없어가지고 이게 함부로 시행되었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간단하고 굵직굵직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더민주의 강훈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11월 11일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이런 카메라를 만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법에서 정말로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일단 걸어놓고 시작한다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위에서 교통상의 문제라는 건 수많은 상황과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상에서의 그 도로교통상의 문제라는 건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한다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면서 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하필이면 운전자의 시야가 지극히 제한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라든지 어떤 시야상의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쁜 사람이죠, 이때는? 그렇습니다. 복잡하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어떤 이런 사고는 하나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부러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법률에 접근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법률이라는 건 징벌적인 성격, 보복적인 성격 하나만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건 사안에 따라 가지고 법이라는 게 따끔하게 누군가를 혼내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상의 문제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폭넓게 감안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는 도로교통 문제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사건 사고를 깊이 공부하고 들어가 보면 정말로 온갖 다양한 케이스에 억울할 만한 사례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특정 구역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흉악범으로 취급을 하면서 강력한 처벌부터 일단 깔아놓고 시작을 한다?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수사기관이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될 거고 엮어 놓으려고 할 거고 다분하게 악용될 소지가 부작용이 나올 소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법률 전공 안 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인데 그래도 일국의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을 보이고 수십 명이 여기에 동조를 해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 수준이 너무나도 참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률에 관한 격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격언입니다. 윌리엄 블랙스톤이라고 과거 18세기에 영국의 법학자이자 판사이자 옥스퍼드대 영국법 최초로 교수를 맡았던 사람이 했던 소리래요. 자, 이 말 뜻은 나쁜 사람들을 다 놓쳐버리자는 게 절대 아니고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절대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를 100% 완벽하게 공권력이 쫓아다닌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미 법의 심판대에 누군가가 올라왔는데 사건을 면밀하게 앞뒤를 따져본 다음에 억울한 누군가가 부당하게 과중한 책임을 짊어지는 일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차값에 맞게 정확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벌을 받아야지, 거기에 어떤 국민적인 관심도가 좀 더해졌다고 해서 여론과 감성이 들끓어오른다고 해서 특별히 누군가만 평소 관례보다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법부 판결조차도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론과 인터넷 눈치를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우리나라를 후진국이라고 가슴 아프지만 그런 비판을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평소 이런 긴 이야기들을 다 배경에 넣어놓고 제가 가끔씩 자기 비판적인, 대한민국이 내가 사는 조국이지만 내 조국을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긴 배경 지식에 입각을 해서 후진국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사법부 판결이 그때그때 여론 따라 움직이고 똑같은 범죄와 사건도 그런 형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어떤 민식이법 사건을 특정해가지고 특정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아주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달을 가리키고 있을 땐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결국 일선 담당 수사기관과 담당 판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죠. 다만 우리가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은, 민식이법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한 현실상의 도로교통 문제에 관해 가지고 어떤 깊은 고민이나 신중한 접근이 별로 없고, 즉흥적으로 자극적인 유명한 사건에 빗대 가지고 이 기회에 지지율을 얻기에나 급급하고 보복적인 성격을 띠면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빈약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각종 사건 사고가 줄어들겠습니까? 억울한 누군가를 함부로 우리가 뭐 때린다든지 물건으로 훔쳤다든지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어떤 형사사건상의 그런 악의적인 문제와 도로교통상에서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좀 우리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운전자가 예를 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어떤 엄청난 과속을 했다든지 빠르게, 이제 운전 중에 혹시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하게 여겼다든지 이런 터무니없는 짓거리로 과실 사유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런 불량 운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도 서행을 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면서 주행을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도저히 예측하기 힘든 지대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경우라든지, 우리가 그런 예시를 바라봤을 때 현실의 도로 주행 환경이라는 곳은 애매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보행자의 과실 의무가 더 큰 상황도 있을 거고, 혹은 불가피하게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존재하는 상황 등 온갖 예측 불허의 일들이 도로 위에서는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법률이라는 건 이것이 시행이 되었을 때 무조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내가 이 법을 시행했을 때 국민들에게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 좀 더 충분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 그런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거예요. 좀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실감나게 살아있는 환경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어떤 정상적인 나라라면 접근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실전적인 연습과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그냥 얘들아 차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물고기 잡아라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낚시를 해라, 미끼를 꽂아라, 그물을 뿌려라. 그죠? 이렇게 해야지. 최소한 접근을 하더라도 무작정 처벌만 강력하게 강화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엄마들, 학부모님들은 과연 스쿨존에 차 타고 갈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에 부모님이 차로 학교에 등하교를 시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몸이 아플 때라든지 바쁠 때라든지. 학부모들은 과연 스쿨존에 차 타고 갈 일이 없겠습니까? 절대로 사고가 안 난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은 전부 다 부자이고 강자일까요? 그게 아니잖아. 그 중에는 오래되고 낡은 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생업상의 운전이 꼭 필수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운전자들도 남 밑에서 팍팍한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는 또 누군가의 자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상호 공존의 관계이지 서로 적대적인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보행자가 있고 반대로 운전자도 있잖아요. 왜 이걸 모릅니까? 왜 자꾸 세상 만물을 계급투쟁적으로 바라보냐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망사고는 그러면 피한다고 쳐도 부상이 발생했을 때도 이 법은 징역 1년 이상을 깔아놓고 시작해버리는데 이거를 과연 적법하게 바라봐야 되냐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도 그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가 법률이라는 덫을 놓아놓고 사람 누군가가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법이 아니야. 이걸 어떻게 적법하게 바라봅니까? 감성 팔면서 빽거리지 말고 어른이라면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앞뒤도 자세하게 따져보고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충분한 사회적인 여론을 수렴하면서 일을 좀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시행되어 버린 법률은 뒤로 되돌리기가 무진장 힘들다는 거예요. 막대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니까. 스쿨존 인근에서 어떤 자해 공갈단들이 이 법안을 악용한다든지 악의적으로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출몰하면 그 부작용은 다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 폭증하는 보험비나 이런 거는 누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라는 건 생각을 좀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한번 던진 돌멩이의 파장, 그 나비 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충분하게 고민하고 직업적으로 여기 하나만 몰두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충분하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고 억울한 사람들 좀 제발 없게 만들라고 국민들이 국민 세금으로 정치인 당신네들 밥을 먹여주는 것 아닙니까? 밥을 얻어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죠, 이 사람들아. 민식이법을 발의한 더민주의 강훈식 의원, 제가 좀 과거 사례를 찾아봤더니 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양심이 있어야죠, 사람이. 민식이법을 발의하고 동의했던 인간들 보니까 상당수가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고 음주, 교통, 사고 처리 위반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본인들이나 좀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튜브에 이런 바른 목소리들이 들려오면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아래 것들 풀고 입김 행사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노란 딱지 좀 처박아 대지 말고요. 어제 제가 올렸던 민식이 관련 법률 해설 설명도 그 해설도 노란 딱지를 먹었던데 이 영상도 아마 노딱이 붙을 확률이 높고 노딱이 한번 붙고 나면 제가 사람 직원한테 억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재검토 요청을 해도 별 생각도 없이 그냥 굳히기를 들어갈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몇 달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이거 영상 검토하는 애들이 이의제기 요청을 해도 그 영상 내용을 절대 안 보더라고. 자, 국민들 덕에 밥을 얻어먹고 살면 제발 국민 생각 좀 합시다. 국회의원 형님들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입으로만 선거철만 되면 재래시장 찾아다니면서 허리 굽히고 국민들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가식적인 소리 좀 그만하고 공짜로 누군가가 이런 좋은 소리를 내주면 이럴 때 좀 귀를 열고 들어봐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인다, 남들한테만 불통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본인들이 제발 좀 소통을 해보라고. 인터넷만 봐도 국민 여론을 뻔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